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3강 원리 적용이 힘든 상황의 신변보호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2강에서 원리를 활용한 어떤 그런 신변보호 동작에 대해서 이론과 어떤 실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즉 힘이 오가는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힘을 쓰고 밀고 당기고 힘이 오갈 때는 충분히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꼭 그렇게 힘이 오가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강에서는 그렇게 힘이 오고 가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나오는 게 천돌혈 활용법입니다. 자, 천돌혈 어딜까요? 자, 이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몸의 중앙선에 그 중에서 목과 가슴이 만나는 곳입니다. 목과 가슴 만나는 곳 한번 짚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혹시 우리 화면 보시는 분 중에 이 부분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여기 천돌혈이라고 있으시죠?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숨을 쉬고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이 천돌혈이라는 부분은 이 기도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제일 얕게 몸에 나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숨을 쉬고 마실 때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이쪽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천돌혈을 건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시죠.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이 천돌혈을 눌러 보십시오. 다 한번 눌러 보셨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네, 맞습니다. 기침이 일어나죠. 조금 세게 누르면은 기침이 많이 나오고, 약하게 누르면 기침이 한두 번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돌혈, 기침이 나오는 이 작용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은 상대방을 터치할 때 몸에 손을 댈 때는 폭행 동작이 아닌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치지 않는 방법, 그죠? 폭행의 동작과 다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어떻게 상대방이 힘을 주고 빼고 이렇게 힘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내가 호신을 하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그런 부분을 다 뺀 폭행이 아닌 동작, 그 다음에 상해가 일어나지 않는 동작, 이런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좀 이따가 실기 동작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절대로 가능하면은 주먹을 쥐거나 손날을 펴거나 이런 동작으로 상대방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하면은 반드시 법적인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내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이나 손날은 안 주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펴고 동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바닥을 펴는데 손바닥을 펴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준다거나 상대방을 세게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터치해서는 또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바닥을 펴고 상대방 몸에 그냥 대는 방법, 밀어내는 방법으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떼어내도록 혹은 이렇게 덤비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실제로 상대방이 저를 잡고 목을 조르든지 혹은 이렇게 위협을 할 때 내가 목숨이 위험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상대방을 터치를 해가지고 민다고 밀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천돌혈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손을 펴서 중지손가락을 상대방 천돌에 대고 손을 가슴에 댑니다. 가슴에 대고 미는 동작으로 밉니다.
그런데 손바닥만 미는 게 아니라 이 중지를 천돌혈에 대고 그대로 같이 쑥 깊숙하게 밀어주면서 같이 밀어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바로 기침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기침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은 우리 몸에 힘을 이렇게 사용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탐정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 기침하면서 나는 몸에 힘을 줄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아마 인간이 아닐 겁니다. 외계인이거나 다른 생물체일 겁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침을 하면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천도를 활용해서 일시적인 기침을 유발하여서 상대가 힘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게 잡고 있더라도 기침을 하는 상태에서 손을 살짝 떼버리면은 반드시 손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위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센 힘을 잡고 줬는데 내가 몸에만 대고 잠깐 이리 밀었을 뿐인데 기침을 하게 되고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몸에 피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협을 하지 못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경계하게 만드는 게 호신의 방법이 아닌가, 현실에 맞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적절한 어떤 또 현명한 호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로 금방 천돌혈을 활용하는 그런 호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2강에서 이야기 드린 힘의 원리에 의해서 힘의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잡았을 때 힘을 활용 못하는, 밀고 당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그런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동작은 천돌이라는 그런 혈을 활용하는 그런 보호 동작입니다. 천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목과 가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우리 몸 정중앙에 있는 쏙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탐정 업무하시는 분 중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내 목에 그런 부분이 없다 계십니까? 그런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외계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천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TV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맹수 중에서 베테랑 맹수, 오래된 맹수와 초보자 맹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우리 초보자 맹수, 처음 이제 사냥에 나서는 맹수들은 먹이를 잡을 때 주로 엉덩이, 꼬리, 다리 이런 부분을 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다가 발에 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우리 맹수들, 즉 베테랑 맹수들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바로 탁 무는 부분이 있죠. 어디로 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목을 뭅니다. 목을 물면 바로 그냥 한 방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 급소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천돌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람이 건드렸을 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천돌을 활용해서 한번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밀고 당기는 상황이 아니라 잡고 들어 올려서 목이 조여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상대방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터치를 할 때는 법적인 책임이 없도록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먹을 쥔다거나 수도를 잡는다거나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수도를 잡는 동작은 반드시 내가 폭행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어떤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을 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잡고 터치만 한다고 상대방이 밀어질까요? 안 밉니다. 왜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힘을 아주 세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다고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자,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그대로 아까 천돌혈 여기에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가지고 밉니다. 미는데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중지를 가지고 천돌혈을 쑥 그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서 상대방이 호흡을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도 떼어줄 뿐만 아니라 혹시 잡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금방 손을 떼서 상대방을 다시 위협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횡격막 활용법입니다. 아까처럼 원리 적용이 힘든 상황, 2강에서 말씀드린 활용의 원리, 회전의 원리, 흐름의 원리, 이런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아까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았듯이 멱살을 잡고서 목을 쪼은다거나 해서 내가 위험한 상황, 목숨이 위험한 상황, 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횡격막 말씀 많이 들었죠? 자, 횡격막의 제일 우리 몸의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명치입니다. 명치. 그래서 명치와 횡격막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횡격막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왜 횡격막이 명치하고 비슷한 역할도 하고 위험할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우리 군대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군홧발에 차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명치를 맞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숨이 위험합니다. 목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명치를 맞으면은 목숨이 위험할까요? 네, 맞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명치를 맞으면은 숨을 쉬지 못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 별로 안 가지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큰 의문점 없이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호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거기에는 많은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명치와 횡격막에 대한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 어떤 그런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횡격막 여기는 우리 몸의 갈비뼈 밑으로 모두게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자기 몸 손을 대고 명치를 따라서 갈비뼈 밑으로 한번 옆구리를 한번 툭툭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 쳐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데나 옆구리 한번 쳐보십시오. 횡격막 밑에, 갈비뼈 밑에 있는 횡격막을 쳤을 때 하고 그냥 옆구리를 쳤을 때 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다르죠? 그래서 횡격막이 우리 숨을 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하는 그런 작용을 관장하는 그런 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횡격막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조금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용을 하는 이유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소를 내쉬는 그런, 다 배우셨죠?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횡격막이 움직이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몸에서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에 큰일 납니다. 우리 각 몸 기관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괴사 상태, 즉 썩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기관이 어딘가 혹시 아십니까? 심장? 허파? 뇌? 예, 여러 이렇게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먼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핏줄입니다. 혈관입니다. 혈관이 우리 몸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있죠.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바로 혈관이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산소가 부족한 걸 감지하고서 어디에 신호를 보내냐 그러면 우리 몸의 총사령탑인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뭐 하냐? 산소 부족해서 이제 곧 쓰러진다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에서 오케이, 알았다 하고 어디에 신호를 보내냐 그러면은 횡격막 운동신경에다가 신호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횡격막 운동신경은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바로 움직이면서 좀 더 움직여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요즘 너 무슨 운동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숨쉬기 운동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게 아주 중요한 답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르고 하셨겠죠. 숨쉬기 운동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운동입니다. 산소를 마시고 내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숨쉬기 운동을 관장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터치를 했을 때, 횡격막을 부딪혔을 때 혹은 횡격막이 충격이 왔을 때 횡격막이 교란을 일으켜 가지고 딱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충격이 오거나 외부에 힘이 오면은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격막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 횡격막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숨을 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숨을 내쉬고 마시고 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은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횡격막을 활용합니다. 자, 우리 명치는 이 횡격막이 가장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명치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은 약한 힘으로도 잘못 건드리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멎어버리고 횡격막이 멎어버리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4분에서 5분 정도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먼저 기사불능, 회생불능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7분 이상, 10분 이상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심장이 뛰다가 멎어버립니다. 우리 몸에는 보통 숨을 안 쉬어도 7분에서 10분 정도에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가 남아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상 지나버리면은 그 시간 이상으로 이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치도 위험하지만 횡격막 자체가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명치와 횡격막이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몸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위험할 때 조금 활용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떼내거나 상대방을 조금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급소 위험한 부분을 건드릴 때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터치하고 특히 우리 금방 횡격막, 명치뿐만 아니라 횡격막 자체를 건드릴 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명치를 혹은 횡격막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법적인 책임 없이 어떤 타격하지 않고 어떻게 건드릴 수 있노? 이 넓은 부분을 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실기 동작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기 동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터치할 때는 폭행이 되지 않는 방법, 그래서 휘두르거나 찌르거나 치는 동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밀려서 부딪히는 동작,
그런 동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동작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서 명치 있는 부분은 주먹이나 수도나 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횡격막은. 그래서 팔꿈치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몸에 붙여가지고 팔꿈치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으로서 팔꿈치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터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동작을 주위에서 볼 때는 내가 치려는 동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맞춰서 내가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혹은 CCTV가 나를 볼 때는 흔들려서 그냥 부딪힌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습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강,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원리 이런 거를 내가 습득을 했을 때 단지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잘 안다, 아는 것만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습을 조금 하셔가지고 내 몸에 좀 익숙하도록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올해로 무술을 한 4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78년도에 운동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그 정도 해소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익힌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합니다. 그와 같이 누구든지 뭐 꼭 운동한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알고 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힌 부분, 배운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을 꼭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는 몸으로서 익혀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만이 그것을 적재적소에 그러고 위험한 상황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굳이 상대방을 타격해야 되는 상황 혹은 이렇게 터치해야 될 상황에서 꼭 이렇게 내가 휘둘러야 된다, 차야 된다, 치야 된다, 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내 몸을 활용해서 내 몸의 힘을 활용해서 그렇게 터치하는 방법도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횡격막을 활용해서 아까 힘이 오고 가지 않는 원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횡격막을 활용한 신변보호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도와주십시오. 자, 아까처럼 힘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 상대방이 잡고 들어 올려서 목을 쪼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팔을 붙이고 그대로 내가 몸을 같이 움직여 주면서 쳤습니다. 이제 금방처럼 동작을 할 때 법적인 책임이 없는 동작, 제가 팔꿈치를 가지고 들고 휘둘렀다 그러면은 이거는 폭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팔을 몸에 붙이고서 몸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그냥 부딪힌 것처럼 이렇게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책임을 제가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런 동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금방 그 팔꿈치를 가지고 명치를 치지 않은 것은 명치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치를 치지 않았고 명치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횡격막을 건드렸습니다. 횡격막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치와 똑같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과 명치가 똑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3강 마지막입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1,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법은 아주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과거에는 돈과 권력, 부와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는 어떤 그런 법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법은 가능하면은 피해자, 약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우리 길에 그죠? 우리 쪼매난 이게 6살, 5살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다 치고 제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 애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애의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참 귀엽네 예쁘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리 여자아이가 5살, 6살 되는 여자아이가 저를 딱 보고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내 머리에 손을 대서 수치심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저는 성추행범이 됩니다.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혀 그 어린 아이에게 성추행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귀엽다고 예쁘다고 제가 칭찬해주기 위해서 머리에 잠깐 손을 대고 쓰다듬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 생각과 의도, 이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제 의도,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제가 터치한 그 아이의 생각과 의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아이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 아이는 피해자, 약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법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지금만 그렇고 앞으로 완화되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더 강화되어지고 더 보호되어진다고 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노? 법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노?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터치를 당했다. 그런데 불쾌하다. 저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약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대방을 터치 안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변보호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신변보호 또한 앞으로 법의 흐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져야만이 나의 권리, 또 나의 어떤 그런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적으로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듯이 현대의 법은 인간의 권리, 그죠? 인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더 심화되어질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이걸 더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 점점 더 문제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지금 요 탐정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진국이나 외국에 이렇게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상하다. 저 선진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개인 거리를 자꾸 두고 접근을 하려 하지 않고 접근하면 불쾌해하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입니다. 법.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법 이미 가져 있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옆에 가다가 툭 건드리는 순간 아야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기는 순간 건드린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터치가 많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변보호, 호신술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변보호 및 호신술의 개념도 그리고 또 모양도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변보호, 호신술도 해야 된다고 또 그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전의 모습, 치고 차고 꺾고 던지고 넘기고 그렇게 힘으로써 하는 그런 어떤 신변보호 방법을 조금 벗어나서 물론 그런 상황도 또 필요합니다. 아까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대다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탐정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 법의 최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탐정분들은 법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여기에 빨리 발을 맞춰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해 또 나의 피해도 있지만 내가 의뢰해 받았던 그런 의뢰인의 피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상대방을 터치할 때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터치할 때는 반드시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급소를 활용한 신변보호 동작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자신의 몸의 급소를 먼저 알아야 된다. 활용하고자 하는 급소의 장단점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금방 1번에 자신의 몸의 급소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의 급소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급소를 활용한다.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급소, 그 다음에 우리 천돌혈, 그 다음에 횡격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두드려 보시고 눌러 보시고 하면서 내 몸의 급소의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법적 책임 문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죠? 맞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장 아픈 곳만 찾아 활용한다. 예, 여기 아무 곳이나 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급소를 찾아서 활용해야만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뒤에서 목을 조를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주먹으로 때린다. 뒤에서 목 조르는데 주먹으로 때릴 수 있을까요? 좀 힘듭니다. 그죠? 앞차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팔꿈치로 가격. 요거는 말이 되겠습니다. 압박치기. 뒤에서 목 조르는데 압박치기. 말이 안 됩니다. 자, 뒤에서 목 조를 때는 팔꿈치로 가격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횡격막. 그죠? 명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목을 조를 때는 명치를 보통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위협하는 사람이 방어를 하면서 목을 조르기 때문에 명치가 잘 안 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횡격막을 활용해서 가격을 해야만이 팔꿈치로 가격을 해야만이 상대방을 떼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상을 피하여야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니까 부상이 내가 들어가면은 같이 부상을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 일시적 후퇴 맞는 것 같습니다. 긴장 감소, 단호한 대항, 신변 보호 기술, 그죠? 요거는 현장에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시적 즉각적 후퇴. 우리 탐정 업무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1차적으로는 내가 안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안전해야만이 의료인도 구할 수 있고 누구도 구할 수 있고 위급한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나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 일시적 후퇴를 해서 그 다음에 상식적이겠지만 119에 전화하든지
경찰에 전화든지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상황을 다시 해소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동안 한 것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돌혈 활용법입니다. 천돌혈 어디에 있죠? 우리 몸 중앙선상에 있는 목과 가슴이 만나는 곳, 폭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돌혈이라고 했고, 이 부분이 기침을 유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급소로서 상처가 없고, 또 폭행의 어떤 방법이 아니래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그런 어떤 급소라고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횡격막 활용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횡격막은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 작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명치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횡격막이 가장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명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치와 횡격막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특히 횡격막은 명치보다 위험한 요소가 좀 덜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상대방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급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법적 책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 책임이 크지 않는 방법으로 신변 보호를 어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탐정들은 꼭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변화,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탐정들이 더 현명하고 또 법적 어떤 그런 책임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탐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